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김동훈님, 애국 유튜버신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슈퍼땡스 자주 보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K송 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주와 신의약, 그렇게 성함이 그렇게 부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에 박케이님, 또 자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다음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지금 땡스기빙 전날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며칠 좀 쉬었다가 방송을 올릴까 하다가 이 사건이 좀 긴박해요. 그래서 인텔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좀 긴박성이 있기에 지금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거고, 이제 특통 관련으로도 그런 이벤트가 이렇게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에서 DC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그런 어떤 일련의 이벤트 선상에 있지 않나.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게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라나 방송 같이 인텔을 하는 방송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그게 11월 26일이죠. 오후 12시 45분경에 워싱턴 DC의 지하철역 이름이 페라가드 웨스트예요. 워싱턴 잘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그게 1700번지 일대인데, 아이 스트리트하고 노스웨스트 1700번지 고 일대입니다. 그래서 페라가 웨스트 지하철역 근처에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총격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서로 몸싸움이 있으면서 잡히는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 엘리아스 할런이라는 하사입니다. 하사. 29살이고 올해 8월부터 배치가 됐다 그래요. 주 방위군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레이에스 상병이고 27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인데, 두 명이 한 명의 공격자가 사용한 소음기 장착 9mm, 9mm 베레타 총에 머리와 상반신에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 공격자는 이름이 그 총을 쏜 사람 이름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국적이 29살이고 이름은 라만울라 라칸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 8월에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대피 작전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고 사건 전까지 워싱턴 DC U 스트릿에 NW 노스웨스트죠. 1420번지 아파트 번호가 3B 거기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주소는 10월까지는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DC로 이사 온 지 한 달 조금 넘는 거예요. 워싱턴주의 주도가 아마 스포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 미국의 워싱턴 DC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그 총격 그 사건 공격은 14초 만에 벌어졌는데 그 총을 쏜 그 라칸왈은 서비스 통로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후에 숨겨둔 그 이제 가슴에서 그 이제 홀스터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총을 꺼내가지고 8발을 발사했고 도주를 하려다가 근처에 있는 비번 주방위군 순찰대에 대응 사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명의 피해자는 조지 워싱턴대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긴급으로 개두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할러는 그 범인이에요. 그 주방위군 할러는 11시 32분에 바이탈이 안정됐고 레이에스는 여전히 ECMO라 그래. 에크모라 그래요. 근데 에크모가 뭐냐면 체외막 산소 공급 그 기계입니다. 그 장비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요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이후에 제가 이 정보를 받은 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이 사람들의 그 현재 생명 관련으로 그 소식이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우선은 제가 받은 대로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병원에 이제 2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뉴스가 엇갈려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그 뉴스가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범행 동기가 그냥 뭐냐.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이게 백악관 근처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범행 동기는 그 배치 반대 성향의 텔레그램 비밀 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더 깊은 포렌식 분석 결과 2019년 앱스타인 재단 분배금과 연계된 케이먼 아일랜드, 제가 섬이라 그랬죠. 그 케이먼 아일랜드에 많은 해외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이 흘러온 정황이 확인이 되었고, 이는 문서 공개, 그 앱스 땡땡 문서 공개 이제 할 거죠. 그 관계에 앞서서 방위군의 방어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 일이 있고 나서 트통의 지시가 국방장관 핏 헥셋을 통해서 오후 1시 47분에 전달되고 이에 따라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500명의 추가 주방위군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새벽까지 DC에 배치된 병력은 총
3,275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펜실베니아 애버뉴 15번가부터 3번가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애버뉴 그 백악관 앞에 그 길이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애버뉴 구간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배치가 되고 앤드루 합동 기지에서 드론 감시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이제 메릴랜드 주 공역입니다. 그래서 연방 판사 엘레나 라미레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12월 11일에 내리려는 그 8월 배치를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트 디플로이먼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배치하다 뭐 이런 뜻이네. 배치 명사. 디플로이는 동사고. 근데 그 8월에 그 지난번에 그 8월에 그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엑스트라 리걸. 이 엑스트라 리걸이라는 건 뭐 번역이 참 힘든데 그 초법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LA 연방 판사가. 그러니까 DC 연방 항소법원 내 오후 2시 15분 긴급 중지 요청이 제출되면서 72시간의 시간을 벌은 겁니다. 72시간이면 3일이죠. 그래서 피트 헥셋 국방장관은 전쟁부 장관이죠. 펜타곤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연한 어떤 플레이어, 뭐 불꽃 그런 게 아니라 방어선 자체를 시험하는 탐색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방어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 좀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거 한번 터뜨려 보지. 그러면서 그 탐색이라는 거예요. 불웍이라고 그랬으니까 방어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BULWARK.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간단히 총격 사건에 이렇게 심오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가서도 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FEMA가 뭐냐면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연방 비상 그 에이전스입니다. 그 뭐 이렇게 비상 FEMA 아시죠? 그래서 그 내부 FEMA 내부에 그 위험 마들들이 있습니다. 마들들 그거를 이렇게 그거에 근거를 해서 좀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니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 말까지 그 12개에서 12개에서 약 18건의 2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FBI 국장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잡힌 용의자를 아까 왜 그 사람 잡혔다 그랬잖아요. 아프간 사람 그 이름이 라마놀라 라칸왈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잡혔는데 뭐라고 또 캐시파들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 추적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뭔 소리냐 뭔 또 이 안에 또 뭔 내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인텔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텔 충실하게 받아서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해볼게요. 그래서 주류 언론은 지금 이게 이제 놀랄만한 사건이잖아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류 언론은 이거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지들 나름대로 트럼프의 범죄 소탕 작전이 도시 지역으로 번진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특통이 뭐 시카고나 이런 데에 이제 그 내셔널 가드를 보내서 이제 범죄 소탕 작전을 하고 있죠. 이제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DC 시장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바우저라는 여잔데 라스네임이에요. 그 오후 3시 10분에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에 기자회견에서 표적은 있었지만 동기는 없는 폭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바디캠 왜 이렇게 몸에다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다니죠. 그 바디캠에서 확보된 포렌식 오디오는 이거에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사운드가 들어갔잖아요. 그 오디오에는 그 라마눌라 라칸웰 그 총 쏜 그 아프간 그 남성이 중얼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the list burns first.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가 먼저 타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말 표현은 2008년 앱스 땡땡 사건에 뉴욕 남부지검 파일에 나온 유죄 협상 암호명들하고 유사한 문구다. 그래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오후 4시 22분 발표한 성명에서 이것이 빠져있던 것 자체가 자료가 지워졌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캐시 파텔은 앱스 땡땡이 사망한 곳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2022년 방문 기록에 그 아지즈 이름인데 그 항목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앱스 땡땡 그 공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계속 인텔을 말씀드리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지하를 연결하는 캐피톨이 이제 의회 건물을 얘기합니다. 캐피톨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트롤리 라인, 거기 이렇게 차를 태우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롤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의회 건물에서 발생한 소규모의 전기 결함으로 일어난 그 설명은 사실과 달랐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오후 4시 52분에 과부하돼서 그 도관에서 플라즈마 아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암호화된 군 사법부죠. 저지 어드버컷 제너럴이 제그입니다. 그래서 군 사법부인데 이게 암호화된 통신을 전달하는 광섬유 릴레이가 의도적으로 과부하되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독한 합성물질이 흘러나와 가지고 2명의 캐피톨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습니다. 요게 그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사람들이 뉴스에 안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마커스 헤일이라는 경관하고 그 사람은 이제 매드스타 워싱턴 병원 하스피럴 센터에서 흡입 손상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독을 마셨으니까 독을 그 뭐랄까 마신 게 아니죠. 그 이렇게 숨을 쉬어서 독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경관인데 그 사람은 레나 토레스예요. 그래서 그 경관이 관찰을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고 그 사람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DC 소방 구급의 진화 DC 파이어죠. 파이어와 EMS 인시던트.
그런 파이어가 이제 일어나면 그 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그거에 따르면 화재가 22분간 통제되었고 그 사이에 NSA 백트레이스 기준으로 14개의 데이터 서킷이 그 데이터 패킷이 자동 삭제됐습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벙커의 잔재로 기밀 보고서를 전달하던 통로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하버 법사위원회 보안금고에서 48시간 동안 발생한 블랙아웃과 같은 시점에 블랙아웃이 일어나는데 48시간 동안 그 같은 시점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를 일상적인 유지 보수다 하고 발표한 것은 의도를 숨긴 거다. 그게 뭐냐? 그럼 앱스 땡땡 관련 문서 앞으로 발표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련 문서 공개를 앞두고 디지털 통신망을 끊어서 아날로그 방식의 전달을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중간급 보좌관 3명이 알려지는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간급 보좌관 3명의 이름은 규정상 이름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경관들은 이름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DC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프간에서 총격사 온 사람이 총격 사건 일으킨 거도 앱스땡땡 사건 관련. 그다음에 그 캐피톨 트롤리 라인에서 발생한 그 전기거람으로 해서 일어난 그 뭡니까 그 화재, 그것도 앱스땡땡 파일 공개 관련 이렇게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충실히 하여튼 번역한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거는 8월 9월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제가 7월 28일에 유튜브로 돌아와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련이 있어서 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그를 군사법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그 군사법부가 이제 가동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방송에서. 그래서 2025년 올해 8월에 육군에서 300명, 해군에서 150명. 그때 저는 그냥 600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각 군마다 세부적으로 지금 인텔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육군에서 300명, 해군에서 150명, 공군에서 100명, 해병대에서 50명, 차출된 총 600명의 제그 군사법무관이 그 행정명령 14102호에 따라서 워싱턴의 네이비 야드로 직결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민 판결 지원에 인력을 모자라니까 우리 600명이 와서 좀 도와주려고 인력을 확대한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한테는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 사라 클라인 소장입니다. 이 여자는 연방군 법무총장입니다. 연방군 법무총장. 그게 뭐냐면 이제 제그 오피스의 소장입니다. 소장. 알미입니다. 육군. 그래서 이 팀은 아까 말한 600명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팀은 2017년에서 2020년에 사이에 수사에서 만들어진 비공개
sealed라 그랬어요. 예, 봉인된 그 비공개 기소장 4,200건을 처리했고, 그중 312건이 앱스 땡땡 관련 강요 및 자산 몰수 관련이었다 이거예요. 312건이 4,200건을 총 3년 동안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12건이 앱스 땡땡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명이 배치됐다 그랬죠. 배치라는 건 이제 뭐 이게 단어가 좀 궁색해서 배치란 말을 쓰는데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보조 어떤 각각 자기의 하는 장소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200명은 그 마이어 핸더슨 홀이라는 합동기지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 재판을 준비하는데 200명이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150명은 연방 법원 내 거기에 이제 배치가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은 증거물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0명의 정보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제가 600명 얘기는 과거 방송 아마 9월달,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인력이 늘어난 충원? 인력 충원이라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인력 증원, 충원이 아니라 폭동 진압법. 이거 이제 영어로는 Insurrection Act라 그래요. 그래서 폭동 진압법의 휴면 조항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즉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법원을 대신해서 민간 법원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언제 제가 녹음하고 간 거가 그게 며칠 전에 올라갔을 건데, 그 방송에서 제가 그 썩어 빠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우회할 거냐 하고 트통이 올린 동영상 자막에 그런 영어 글귀를 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오로지 밀리터리만 오직 많이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제가 헌정 위기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는 민간 법원을 대신해서 누가 한다? 군사 법률 체계를 작동시키는 발판을 세우는 조치가 그게 뭐냐? 이 600명 인력제 군사 법무관들이 충원된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워싱턴 총격 사건에 그러면 동기가 뭐냐? 그 아프간에서 온 자의 그 목적이 뭐냐? 이제 그거는 우선 잡혔고, 그것이 우선 그 바디캠에서 흘러나온 오디오 사운드로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매우 초기에 나온 정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조사가 디벨로프가 되는 대로 계속 추가적인 그런 정보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그 재밌는 사실은 이게 일본 방송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워싱턴 DC에는 그런 화재도 있었고, 조금 아까 한 얘기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서로 related, 서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앱스 땡땡 폭로가 어떤 그들이 가리고 있던 어떤 그 베일, BIL, 우리 베일이라 그러죠. 가리는 거, 이렇게
가리는 거. 그거를 찢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폭로가 되면 앱스 땡땡 파일이 폭로가 되면 이제 못 가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림막을 찢어버리는 그거의 촉매가 앱스 땡땡 파일 공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 좀 어렵게 써가지고 뭐 어려울 건 없는데 하여튼 아주 매우 매우 고급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 하여튼 그래서 그 2025년 11월 20일에 서명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며칠 전이죠. 11월 20일에 서명된 앱스 땡땡 파일 투명성 법, Transparency Act라 그러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한 그 마조리하고 토마스 메시하고 몇 사람이 그 발의를 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하원에서.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앱스 땡땡 파일을 이제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은 여자 법무장관 펜 반디에게 12월 20일까지 300기가바이트 이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 법이. 그러니까 300기가바이트니까 뭐 테라바이트 정도의 그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그 거대한 그 파일에 비하면 요건 빙산의 일각이겠죠. 300기가바이트 정도면. 근데 우선은 20일까지는 그 정도 공개해 라는 게 그 투명성 법 통과한 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 도무지. 그게 뭐냐 하면은 FBI 관리 로그가 들어있고 2019년 그 다음에 이제 길레인 맥스웰 그 앱스 땡땡의 그 여자가 사실은 보스라 그러죠. 근데 그 길레인 맥스웰이 이제 동업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트통에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했지만 트통은 거기에 온 적도 없고 트통은 굉장히 신사더라. 그러면서 트통의 어떤 의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벗겨줬다 그럴까? 그 여자가 그런 발언을 했죠. 법무부가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에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길레인 맥스웰이 그 여자 이름이 GISLAN이에요. 그래서 그 GIS의 S가 묵음이라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은 그 S를 발음을 해서 기슬레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S는 묵음입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길레인 맥스웰의 재판 부록이 또 그 자료 안에 300기가바이트 안에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뉴욕 남부지방법원 2021년에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 분배 기록 47,000페이지에 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그 안에 뭐냐면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이죠, US 테리토리죠. 그래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유언 거기에서 이제 유언 거민이 있고 세인트 토마스 법원 그런 데서 유출된 그러니까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 서류가 유산 분배 기록인데 47,000페이지인데 그런 거 지금 말한 FBI 관리 로그, 맥스웰 재판 부록, 유산 분배 기록 요게 합쳐서 약 300기가바이트의 내용인데 그게 이번에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일 날 하원의 오버사이트 커미티 감시위원회에서 공개한 2만 페이지의 그 첫 번째 분량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에 그 섬이 이름이 리틀 세임 제임스라 그랬어요. 글로 향한 항공편에
14명의 익명 주요 인물이 탑승했다는 18개의 redacted, 편집된 항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미 조금 발표를 했죠. 근데 펜반디가 조사한 거는 11월 19일에 승인이 됐고,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 클린턴입니다. 이제 남자 클린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 옛날에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현재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재무장관도 지냈고 아주 경력이 화려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근데 본인이 자기가 그거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공개가 돼서 알려지니까 그 사람이 아주 민주당 쪽의 거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죄를 졌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퍼블릭 내 포지션에서 나는 은퇴를 한다. 이제 더 이상 은퇴가 아니죠. 더 이상 일을 그만두겠다 하고 나섰죠. 그 며칠 안 됩니다.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호프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조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JP 몰간 체이스, 이게 아주 악한 은행인데, 거기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CEO죠. 근데 그 뱅크의 임원들이 또 그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11월 19일 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 조사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칼날의 끝은 이제 클린턴과 오 땡땡 대통령과 우리가 아는 그 거물들을 다 잡아 넣는 그게 이제 그 끝에 부분에는 그게 목적이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악했던 일, 그들의 제가 이제 그동안 수도 없이 방송에서 한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비즈니스, 또 아이들 등등,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이미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딥스의 민낯을 보여주는,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인류를 얼마나 괴롭혔으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천동지할, 천지개벽할 그런 기록들과 그런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우선 거물들 몇 명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면은 내부적인 서로 지들끼리 그 법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메모에 따르면 그 파이어월, 방화벽이 존재를 한다, 아직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고 끝까지 그렇게 방어벽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내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법무부 안에도 흰모자, 검은모자가 다 동시에 존재를 한다 그랬어요. 어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 식별자, 이제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프레이의 2009년 증언을 얘기하는데, 그 피해자 식별자와 그 기밀 부록, 그건 여전히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이유로 전체 자료의 62%는 redacted, 그러니까 편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날 것으로 완전히 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편집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깐다는 게 우선은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그랬죠. 이 종합 이거 선물은 이게 말이 좀 적당한 단어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앱스 땡땡 파일은 아주 종합판이에요. 종합. 그거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졸졸이 다 딥스가 하던 인물이나 사업들이나 그들의 모든 그 작전이나 그동안 하던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의 그 방식이란다 이런 게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졸졸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2020년 7월 4일 날 아직도 투통이 일기 때입니다. 이제 거의 맞춰가죠. 2020년 11월에 선거를 했으니까. 근데 2020년 7월 4일 날 투통이 마운트 러시모어 그 사우스 다코다에 있어요. 그 대통령 왜 산을 깎아서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거 그거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그러던 거거든요.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으면 꼭 거기를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뭐 글쎄 한 30여 년 전에 간 거 같은데 거기가 너무 가볼만 합니다. 근데 그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연설을 해요. 7월 4일 날 그 독립기념일 날. 그래서 그 마운트 러시모어 그 때를 그 대통령 그 조각된 데를 뒤를 배경으로 하고 그 앞에다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수천 명을 초대해서 대단한 거기서 그 독립기념일 식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독립선언문에 신성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신성한 질서 아래서 모든 인간의 평등하다. 그 인간이 평등하고 영원한 진리다. 그런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의 발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냐면 Second Declaration, 두 번째 선언이라는 서술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1770 미국 독립기념일 1776년이죠. 그때의 그거는 이제 첫 번째 First Declaration이라고 한다면 특통이 2020년 7월 4일 날 그 연설을 하면서는 요게 두 번째 선언이다. Second Declaration이다. 라는 그거를 슬쩍 그런 식으로 그런 두 번째 독립선언이야. 이런 말을 그때 사람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 아는 사람을 알아듣게 그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도무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이제 그 독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이 그 공화국이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1871년에 나라가 그냥 국민들도 모르고 이제 국민들이 뭐 그때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몰라요. 하도 슬쩍 해가지고 그래서 1871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화국에서 뭘로 바뀌냐면 미국 주식회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2020년 8월에 그걸 밝혔죠. 제가 방송에서. 근데 그 1871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나라를 뺏긴 거라 그럴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제가 말한 2020년 7월 그 독립기념일 날 특통이 그 독립선언을 독립선언 다시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776년 왕정에 처음에 영국 왕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정의 과도한 권력으로부터의 단절을 그 현대의 관료적인 그런
관료적으로 얽힌 거하고 대비를 시키면서 새롭게 해석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 논리는 그 인서렉션 액트가 이제 그 폭동 진압법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거는 그 폭동 진압법 발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격 사건은 그 조항의 핵심 기준인 국내 폭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이라는 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 줄 때 이제 일어난 날에 이제 쓴 거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총격 사건이 아까 말한 조항 세컨 데클러레이션 거기에 보면은 국내 폭력이라는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폭동 진압법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혼동을 했는데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폭동 진압법 안에 그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국내 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그래요. 국내 폭력. 그것이 있으면 그게 폭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지금 오늘이 아니라 그 DC에서 일어난 그 총격 사건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뭐냐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폭동 진압법이 이제 인서렉션 액트가 폭동법이라고 그러면은 그 해석이 그렇게 되지만 그거가 이제 발동되는 거예요. 이제 발동되면은 뭐가 되냐? 이제 밀리터리가 나서고 사람들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체포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진압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싹 되고 청소가 되고 이러는 거에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 인서렉션 액트가 있고 그 발동에 그거를 발동시키는 근거를 그 DC의 총격 사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냐? 12월 5일까지 내셔널 몰에는 이제 링컨 기념관이 있고 거기 내셔널 몰이라고 그러거든요. DC는 그 주변에 주변을 이렇게 외곽 선을 그어서 거기를 이제 보호할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피마의 3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 피마의 관할 아래 아까 피마는 이제 페더럴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마의 관할 아래 3군데가 DC 안에 3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통행금지가 시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온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며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통행금지가 이제 지금쯤은 풀릴라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앱스 땡땡 관련 폭로가 교차 관할 인물 92명을 지목하게 되고 12월 21일 새벽 3시 17분 재무부 지침에 따라서 자산 동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4개의 신탁이 붕괴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앱스테인 안에
관련된 사람들 그 인물 92명은 이제 완전 작살이 나는 거죠. 재산 다 뺏기고. 그 얘기가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인텔이 지금 나와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이제 지금 워싱턴에 아프간 사람이 이제 총질을 해가지고 총격 사건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쭉 그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그거를 시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그러면 뉴 리퍼블릭에 우리가 뉴 리퍼블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트통이 하려는 게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 리퍼블릭의 블루프린트, 이 뭐 청사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청사진을 말씀드리면 이제 혼란에서 회복으로 그러니까 disruption to reclamation이라 그랬으니까 혼란에서 회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시작된 기밀 해제하는 지금 그 흐름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작동을 하는 힘모자들은 이번에 균열이 일어난 균열이 일어난 거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가는 전환하는 체계를 완전히 실행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시간이 좀 더 있네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2025년 12월이 이제 다음 달이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제가 Continuity of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 나라가 혼란을 해도 계속 정부의 연속성을 지켜나갈 거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버지니아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방위군이 보호하는 군사재판을 시행합니다. 군사재판이 우리 앞에서 안 하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있긴 뭐가 있어. 뭐 신모자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금 군사재판이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한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주 방위군의 보호 아래 군사재판을 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00건의 앱스 땡땡 관련 혐의를 UCMJ 통합군사법 기준으로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8월에 배치된 제가 아까 얘기했죠. 600명 그 군사법무관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재판을 주도한다. 그 다음에 2001년 이전 수준으로 인신보호영장을 회복하고 그거를 테러 관련 조항의 우선 적용을 무효화한다. 이렇습니다. 그 할비스 코퍼스라 그래요. 이게 아마 라틴어인가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간단히 한국말로 하면 인신보호영장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지금까지 말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페이즈 1 1차입니다. 1차. 그 다음에 페이즈 2 그건 뭐냐면 2026년 내년 3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회복법 Sovereign Restoration Act니까 그래서 주권회복법
법을 NDA의 부속 조항으로 발의를 해서 헌법 제4조의 공화주의 보장을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1871년 나라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주식회사로 갔다가 이제 공화주의 보장을 다시 리스토레이션, 복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통탄할 일이 뭐냐면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1871년에 나라가 공화국이 USA Inc. 그 뭡니까 그 뭐죠 저기 주식회사가 된지도 몰라요. 그 저쪽 애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아시는 거예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알면. 그 다음에 주의 협정이 연방의 개입을 해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에서 보면은 그 부시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인데 No Child Left Behind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 쪽으로는 뭐 그런 말은 근사하죠. 모든 애들한테 혜택을 준다 소리인데 그런 거를 부시 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잘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교육적으로는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진작에 폐지됐어야죠. No child left behind.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런 거를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가치를 안 느껴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드, 연방준비제도라 그러죠. 페더럴 리저브. 그 감사를 의무화한다. 한 번도 1913년인가요? 제킬 아일랜드에서 조지아주의 그 섬에 부자들만 가는 그 휴양지죠. 그 제킬 아일랜드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페더럴 리저브 연방준비은행을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사람들이 1913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뭐 110년인가요? 그 정도가 지난 동안 한 번도 오디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강력한 딥스에 그 돈줄이기도 하고 아주 가장 파워풀한 조직이니까 페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오디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금융 쪽으로는 페드의 감사를 의무화한다. 그 다음에 파이자 조항을 종료한다. 그래서 트통이 아까 말한 7월 4일 날 2020년 7월 4일 날 그 두 번째 데클러레이션 선언은 단순히 축하하는 연설이 아니라 국립문서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법적 부속문 NX라 그래요. 그래서 부속 NX로 이어지는 포석이고 폭로 이후에 60%의 의회 정족수가 충족이 될 때는 지금 말한 그게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인테를 받고 이게 재미가 있어서 뭐 일단 전해드리지만 아까 이제 총격 사건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뒤에 말하는 거는 글쎄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맞물리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수년 동안 저도 막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것이 실천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올해 8월 달에 600명의 군 법무관들이 장교들이 DC로 들고 들어온 봉인된 기소장들로부터 또 펜실베니아 에버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해군의 방해군의 부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해군들 그다음에 이제 곧 터지려는 앱스 땡땡 관련 자료들까지 이 모든 것은 2017년부터 그들 딥스 괴물들의 이빨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은유적인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이 군사 재판은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퀀티코와 레버논스 거기서 다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앱스 땡땡 파일이 발표되고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에 전 세계가 그 파일 안에 있는 실제 이름들, 그 다음에 실제의 비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섬으로. 그래서 비행 기록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의식을 치렀다 그래요. 상상되시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했던 의식들, 그런 것이 다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통쾌하죠, 여러분. 그리고 인류를 한 수세기 동안 묶어놨던, 가다놓고 속였던 그런 진짜 돈의 흐름. 근데 그 돈이 피와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개한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이들이 누군지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그 범죄자들, 그 사악하고 악하디악한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이 울림이 퍼지는 때에 새로운 뉴 리퍼블릭이 탄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맺은 계약의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무슨 거냐면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쪽 애들이 딥스가 미국에서 사람들을 태어나면 출생 증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걔네들이 그걸 팔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하나의 걔네들한테 카마디티였던 거예요. 카마디티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그거를 우리는 알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모릅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에게 숫자로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거래됐었던 거예요. 미국의 국민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밝혀지고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하늘로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그것도 없고 인류가 이제 파이널리 드디어 자유를 찾으면서 속박을 또 안 받고 주권을 되찾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해방이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 앞에 섰을 때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선물을 받고 모든 권리를 찾게 되면서 진정한 해방 아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급하게 제가 돌아와서 그 DC의 총격 사건을 관련돼서 인텔이 이제 나와서 이게 시간상 좀 민감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또 뭐 아이고 또 인텔은 뭐라 그러나. 그래서 급히 좀 며칠 더 쉴까 하다가 이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 방송에서 그 트통이 그 세디셔스 6라 그랬죠. 그래서 세디셔스는 이제 형용사고, 세디션은 이제 뭐 폭동 그런 반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6명이 이제 대놓고 그 투통을 대항해서 군인들 보고 투통의 명령을 거부해, 지키지 마,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 6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그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마크 켈리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지금 군인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초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텔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들이 하는 그게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 쭉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국에는 내전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계속 몇 달 동안 얘기했던 거가 이제 이게 컬미네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그들이 한 그런 그 반역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뉴스는 제가 또 뭐 바로 뭐 다음 날이든 언제든 또 그거가 인텔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이게 인텔이 너무 많아서 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좀 덜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흰모자의 활동 상황을 그 인텔을 전해주는 방송입니다. 그 라나 방송의 그 색깔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송이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하는 방송은 그냥 거기서 들으시고 거기에서 안전해 주는 거, 뒷이야기, 속이야기 그런 거는 여기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에 분명히 그 큰 사건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주는 방송이고, 그런 면에서 라나 방송은 극히 차별화가 돼 있고 제가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방송 얘기는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추수감사절이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너무너무 1년 잘 지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이 늘 감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은 끝나기 전에 뭘 한다 그랬죠. 멤버십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 댓글에 나 멤버십을 뭐 형편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 열심히 방송을 듣는다 이러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멤버십은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멤버십 안 들으셨다고 해서 방송 듣는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이제 멤버십 전용 방송이 있어서 그거를 못 들으시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멤버십을 하신 분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는 데는 멤버가 아니어도 그 뭐 다 그냥 상관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상 못하겠다,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쓰신 분들한테 제가 참 오히려 감사하죠.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참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파들이 이 마음이 좀 좋습니다. 예. 그 굿가이 배드가이 중에 우리는 굿가이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댓글을 읽고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라나였습니다.